그냥 마이크를 이게 저로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잠깐 끝냈는데 휴움은 이 인상 여기 이제 보충 복사라는 게 이제 기억에 복사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좀 전에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좋은 질문이라서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가지고 그 우리가 인상에 대한 카피가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또 관념 다음에 우리 그 belief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을 휴먼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belief is lively ide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경험했던 거를 막 저장해가 있잖아요. 그 관념이 신념으로 될 경우는 그 관념이 lively 하면은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 관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lively idea 또는 manner of conception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는 manner of conception, 생각의 방식의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라이블리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잘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의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을 믿고 안 믿고 또 뭔가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의 그 차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테레사 수녀가 아주 독실하게 신을 믿는 그 경우는 뭔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내적 반성 인상이든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런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 매너 오브 컨셉션이 바로 빌리프, 관념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여기 요 문제를 해결을 휴먼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휴먼의 방식을. 예. 철저하게 휴먼의 그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물론 휴먼이 100%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휴먼 철학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고, 휴먼 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휴먼 자신은 텍스트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 요 ABCD 이 박스의 블루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채워 넣더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그레데이션 틀리지 않게.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각각의 블루들은 다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했단 말은 그 선행하는 인상을 가졌고, 인상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카피에서 저장해 놓은 것은 관념이고, 그러니까 A 인상, A 관념, A 인상, B 인상, B 관념, C 인상, 관념 다 있어요. 인상도 있었고 관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F도 인상이 있었고, 요 뒤에도 경험은 각각은 다 했어요. 뒤에 분들도 인상 관념, 인상 관념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 채워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E는 뭐냐면 D보다는 흐리고, E는 그죠? D보다는 흐리고 F보다는 진한 것으로 해서 채워 넣는데,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은 이
이 인상은 갖지 않았지만 그 휴움 자신의 표현은 secondary impression, derivated 된 impression이다. 파생적인 인상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는 이에 관해서 직접적인 인상을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갖지 못했지만 그 앞에 있는 그 D에 대한 인상을 내가 경험했고 그 다음에 F에 대한 인상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E의 색조는 F 인상과 D 인상의 파생적인 거를 통해서 두 개를 각각 경험했던 인상 두 개를 내가 섞어서 대충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채워넣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자유롭게 네. 그 질문 보내시는 모든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파생적인 순전히 색깔에만 가는 거예요? 색깔이 아니래도 이제 우리가 파생적인 거 또 복합관념도 아까 새 예루살렘의 경우 직접 그러한 관념에 대응되는 대상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휴면 또 그때는 복합관념이라고 하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근데 이 색조에는 파생관념이라는 말은 색조에서만 말을 하고 있어요. derivative, secondary impression 때문에 왜냐면 그 색조에만 그 파생적인 거라는 거 거기에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관념은 단순관념, 복합관념인데 이제 휴음은 이제 스스로 이제 단순관념, 복합관념 이야기하고 나서 내 경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가능한 반박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제 파생적 관념을 통해서 그 경우는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제 관념장을 끝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예 자체에서 휴움 설명 자체에서는 이 derivated secondary impression은 색조인데 그 북안에서는 그 말밖에 딱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념을 임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심퍼시도 이렇게 인상의 연합을 내게 해주는 어떤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스스로 어떻게 북2에 가서 북3에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인상은 사실은 그 아톰 같이 그런 구분되는 것들인데 인상이 어떻게 이렇게 섞일 수 있느냐, 결합될 수 있느냐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인상은 마치 색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색을 이렇게 섞으면은 이렇게 섞여가지고 잘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제3의 색깔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 말고 감정에서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유사성에 의해서 유사한 것끼리는 이렇게 색처럼 잘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플레저끼리 이렇게 유사한 거, 즉 이제 쾌락을 일으키는 것끼리 이렇게 잘 섞이고 고통을 일으키는 것끼리 반대의 성질은 안 섞이고 유사한 것끼리 그 감정을 잘 섞이는데 그거는 유사성에 의해서 유사성에 의해서 그 색이 마치 이렇게 섞이듯이 이렇게 인상 감정은 섞인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하고 하여튼 여기 북안에서 파생적인 인상이란 말은 이 색조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네.
인상에서요, 인상과 관념 나누고, 인상의 특징은 생생, 관념의 특징은 힘이, 예. 그다음에 선행, 후행 이렇게 네. 이제 흉이 이야기했다 했는데요. 가령 후행으로 오는 관념이 오히려 더 생생할 수 있지는 않은가 예. 하는 그런 회의는 안 했는지. 그다음에 관념이- 선행, 후행이라는 것도 예. 이 예, 예. 시간적으로 선행, 후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찰나보다도 더 짧은 예, 순간이지 예, 예.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감각적으로 그것을 선행, 후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시간의 개념? 예. 그럼 오히려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 선행, 후행이라고 부르기에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 그 혹시 이제 그런- 시간 개념을 또 어떻게 그래서 보느냐는 인상과 관념이라는 게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인간의 경험 차원에서 볼 때는 구분하는 것이 무리이지 않겠는가. 인상과 관념이 네, 구분이 선후라고 구분하기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는가. 예, 흉이 이제 인상관념을 구분할 때 선행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생각해 볼 때 그 희미한 것이 관념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시간적인 선행 후행보다도 더 중요한 인상관념을 구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제로 경험을 실제로 그때 할 때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속에서 떠올릴 때 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상관념을 구분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그 의미는 생생함과 그 희미함의 그 차이고 내용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먼저 질문하셨던 관념이 더 생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그게 바로 휴먼 관념하고 믿음을 크게 구분을 안 했는데 더 생생한 관념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 더 생생할 이제 우리가 인상을 통해서 그 인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관념을 갖는데 그 관념이 생생한 인상보다 더 생생할 수 있는 그런 관념을 믿음이라고 빌리프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 후행 그거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구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휴메의 어떤 시간 개념 자체가 그 템포럴한 석세션 개념으로 쭉쭉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이제 인상을 만약에 갖지 않으면 그 관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순차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인상관념 선행 후행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인상 관념이 아니라 인상의 카피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예. 인상이라는 게 카피는 정확하게 우리가 카피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한 예, 예.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라고 말해버리면 예. 이미 인터프리테이션이 되는 건 아닐까요? 예, 카피가 예.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플러스 알파인 거죠. 카피 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사가 기억에 의해서 복사가 될 때 사실 기억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석. 그러니까 복사 그런 문제는 좀 일단 두고 이제 카피 관계는 너무 강하다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이제 요 말을 이게 너무 왜 이제 정확한 복사가 있을 수 있냐 네, 그런 그런데 의미에서 인간은 내가 말할 때 이 복사는 더 정확히 말하면 correspondence라는 대응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을 고치는 거.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피 관계다. 그런데 이 관계는 뭐냐면 대응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상 없이 관념은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념은 선행하는 인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만큼 관념은 인상에서 카피되었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건데 더 이제 좀 제너럴하게 말하면 모든 관념은 인상 그 관념에 대응하는 인상을 가진다. 그래서 correspondence 1대1 대응한 모든 관념은 그 선행하는 인상과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응하는 인사가 없는 관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반인 반마 대응하는 인상 없지 않느냐. 근데 복합관념인데 쫙쫙 잘라보면 사람 반, 말 반, 사람에 대응되는 인상, 말에 대응되는 인상 각각 잘라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응 관계가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피, 복사 관계랍니다. 그런 거고, 이제 기억에 의해서 복사될 때, 거기에 이제 정확한 카피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휴먼, 그만큼 우리의 관념은 정확하게 실제로 감각 경험을 해서 갖게 된 거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인상관념의 카피, 대응 이런 말들을 하는데 조금 기억에서 복사될 때 어떤 해석의 문제라든지 문제들이 좀 있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니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너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휴미 나이바가. 네, 휴미.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너무 양보를 많이 하셨다고. 휴미 나이브하다고? 아니, 휴미 나이브하는, 제가 디펜트한 게 다 휴미 말한 거. 그러니까 나이브한 거는 아니죠. 제 생각에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해석의 문제를 하더라도. 예. 그 대응이란 말은 복사 밑에서 복사라는 게 있지 않으면 대응이란 말은 너무 약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복사를 하더라도 복사라는 게 우리 복사기를 찍어도 우리 진짜 기계로 복사기를 해도 원본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건 기억도 들어 이러면 원본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원본 인프레션이 있었고 이게 해석이 들어가면 다른 복합관념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는 인프레션에 대응하는 그 아이디어는 그런 정도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이 완전히 원본과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해석이라면 원본과 같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경험론을 벗어나는 거니까. 휴미 이제 이제 대응하면은 또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하게 카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관념은 절대 경험 없이는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인상이고 그 관념은 그래서 인상을 카피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동일한 건데 대상은 동일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카피하면은 원본보다는 복사본이 조금 허리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나 동일한 주체에 대한 건데 인상의 중요성은 뭐냐면 직접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에 의해서 복사해 놓은 거, 그게 바로 동일한 거에 대해서 해놓은 그게 바로 관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다. 예를 들면 실체 어디에서도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신, 영혼 이런 모든 관념이 이 감각 인상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카피해 놓은 그런 관념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네. 인상이라는 말이 정확히 시각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 인상이라는 것은 그 인상을 하는 감각기관이 두 개입니까? 예. 아니면 그 대상이 어떤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 오감, 그러니까 인상은 이제 이때 감각 인상, 우리 오감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감관에 들어온 이미지나 어떤 것, 감관에 들어온 것, 오감에 들어온 것. 그 밖에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내부에서 만드는 어떤 것이죠? 근데 그 촉발은 밖에서 하는 거죠. 외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감관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걸러내는. 네. 그 경험론에서 경험이라는 게
저 밖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걸려 들어오는 것은 경험을, 그 감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감관에 걸려 들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걸 경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있다고. 예. 그 동일한 대상에 대한 예. 걸러지고 오는 것은 그 개개인마다 다 동일하다고 판명합니다. 그래서 오감은 동일하. 그래서 이제 그 휴미 그러면 오감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동일한 오감을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휴음의 최종적인 근거는 휴음이 어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근거는 네이처예요. 그래서 네이처가 뭐냐 이러면은 네이처는 니네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거다. 숨 쉬고 뭐 이제 잠자고 그러니까 뭐 밤이 되면 잠자러 가고 배가 고프면 먹고 그 자연은 그냥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이제 네이처예요. 근데 이런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오관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동일한 오관을 주었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감각이 주어져 있다는 걸 또 전제하는 거예요. 경험론이니까.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색깔의 예를 경우 그 빨강색을 보고 생명이라면 빨강을 보고 초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아닌 이상 시각을 갖고 있으면 빨강색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빨강을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봐라 모든 사람이 이 색깔에 대해서 막 이견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파랗다, 노랗다, 뭐 초록이다. 생명인 경우는 초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때 인류의 역사상 볼 때 그 빨강을 빨강으로 보고, 뭐 둥금을 둥금으로 보고, 사각형을 사각형으로 보고, 뭐 그런 그 감각의 동일성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선천적이라고 하지 않고 휴먼 자연적으로 주어있잖아요. 자연을 우리가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오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경험을 한다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예. 얘기할 때 그건 경험 없이도 가능하다고. 희소고 대기 나이 베이기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요. 내 고통을 꺼내보지 내가 경험을 안 한 경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그 환부를 절개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내가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환부를 칼로 절개하는 유사한 경험을 꺼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베어본 경험이라도 그리고 뭐 송곳에 찔려본 유사한 경험이라도 꺼내서 그때 고통이 나의 고통이 저 사람 고통하고 리젠블하다라는 것을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해봄으로써 그 고통을 상상해봄으로써 그의 고통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한 번도 그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 인제 이야기하는 그 자연 예. 지금 나옵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예를 들면 아니 우리가 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예. 그게 내추럴하는 게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절로 그러한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예. 저절로 그러한 그게 한자 말에도 예. 스스로 자가 아니고 저절로 자 예. 그럴 연 예. 저절로 그러한 인데 예. 우리는 지금 대상을 자연을 산천초목을 자연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예. 정치유신 예.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다 잘못된 번역 예. 속에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휴먼 네이처라고 합니다. 그게 네이처를 뭐 산천초목도 네이처 그대로 주어진 그것도 내처. 네이처도 그것도 네이처일 수 있고 근데 휴먼 나의 관심은 휴먼 네이처 트리티즈 오브 휴먼 네이처를 그거 정립하는 게 내 철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할 때 네이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번역을 한 본성이지만 그 네이처 그 서양 철학하는 분들은 휴먼 네이처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예.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래서 자연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본성이라면은 좀 신적인 거에 주에 예. 그런데 이제 휴먼 네이처에 생리적인 거를 포함시키거든요. 생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낄 때 단지 어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자부심을 느끼도록 오르간을 그렇게 디스포즈 했다고 하거든요.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디스포즈 했다. 이렇게 배열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생리 구조를.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느낄 때 뭔가 어떤 지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자부심 느낄 때 생리적인 현상도 있다는 거죠. 우쭐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앞대는 그런 생리학적인 현상도 그렇게 느끼게끔 자연이 우리를 그렇게 배열을 딱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 철학하는 분들 일반적으로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산천초목 예. 또 휴먼 네이처 휴먼 네이처. 아니 그것 휴이라는 사람이 예. 산천초목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하는 예. 네이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세상 세계 자연 다 피어나는 다 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여기 휴먼 네이처하고 같은 말. 그러니까 예. 그런데 경우는 인간 본성이고 예. 이제 모든 게 자연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 세계 하늘 그거를 휴먼 네이처로 쓰고 있는. 예. 특히 이제 북2에 가면 인간 북1에서는 그야말로 관념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념은 굉장히 심리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 밖에 있는 대상이 들어오는 인식론적인 거. 근데 북2에 가면 바이올로지컬한 것까지 다 포함되고 소셜, 바이올로지컬, 히스토리컬한 사회적인 그러니까 관념은 북1에서는 관념만 딱 추상해서 어떤 사회적 공간에서 인간의 관념만 딱 추상해서 그것만 내가 다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정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념만 똑 떼어서 추상해서 다룰 거는 항상 그게 이제 자기가 비판한 게 자기 이전 선철들은 그런 식으로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를 가진 마인드 앤 바디 관념과 신체를 가진 합친 존재 전체가 합친 존재로서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인간을 그런 인간은 바이올로지컬하게 또 히스토리컬하게 소셜하게 다 이렇게 커넥티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생리학적 신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아가 없다고 할 때 하나의 문제는 관념의 다발이라면 이 세계는 한 명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관념이 서로 다 엮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관념이 다 서로 엮여가 하나로 딱 뭉쳐져가지고 한 관념이 딱 돼버리면 이 방에는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위 자아 문제에서 인디비주에이션 개별화 문제거든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구분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관념이 어떤 실체적인 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 이제 서로 엮일 수 있는 다발에 불과하다면 여기 있는 다발을 한 보따리를 다 싹버리고 한 사람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휴미 그걸 개별화 문제라고 하는데 그 개별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신체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관념에 설령 다발이를 하더라도 다른 존재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다른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관념의 다발이라도 그 다발은 이분의
그 신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발하고 저의 신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발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서로 다른 존재를 보장해주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서로 또 공간이 이제 이 사람과 나를 구분해주는 건 나는 이 공간, 저 공간 또 그 공간을 또 신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관념은 서로 공유해서 똑같은 관념을 갖고 관념을 다발을 쭉 열어봤더니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너무 경험이 동일해가지고 동일한 관념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신체는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감정,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은 북완에서는 다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제 사람 자아를 설명할 때. 이제 북투에서 정념론으로 들어가면서 신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신체의 감정은 물론 사이콜로지컬하게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 생리학적인 그것도 중요한 요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감정 이론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휴움을 현대 감정 이론가들이 옛날에 여기 뉴스밤도 왔지만 뉴스밤은 감정을 이제 완전히 이벨루티브 저지먼트로 환원을 하지만 그 반대편에다가 휴움을 두는 거예요. 휴움은 느낌 이론가이다. 휴움은 감정에 관한 비인지주의자이다. 라고 비인지주의자의 시조를 보거든요. 그 이유를 북투나 여기서처럼 피지올로지컬 체인지로서 신경 생리학적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북투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휴움을 이제 비인지주의 감정 이론의 시조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움은 이제 예를 들면 자부심, 수치심,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설명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휴움은 이제 절충주의라고 해석을 하죠. 완전히 신경 생리학적인 것만은 아니고 어떤 지향적 대상을 인정하고 이제 반성, 그러니까 어떤 믿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자부심 같은 건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휴움 철학에서. 그래서 절충주의라고 감정에 관해서 감정에 관해서 휴움 하여튼 중요한 철학자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신분이라기보다는 예. 인상, 관념,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믿음이라고 우리말 밖에 영어로는 belief라고 예, 예. 말씀하시는데 저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예.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신념으로 할까요? 신앙과 관계되는 그런 현상을 하기 때문에 belief라고 한다면 예. 그 위에 관념이니까 신념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는 그러면 인상, 관념, 예. 신념을 인상 담고 예, 신념이, 예. 하는 거니까. 예. 제가 지금 오히려 혼동을 했어요. 믿음하고 신념하고. 신념이 더 강한 게 아니고 저는, 예.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번역을 이제, 믿음, 신념, 그 다음에, 신념이 더, 신념이라 하면 순수 신앙이 아니라 예. 신앙에서 관념 혹은 인상에서 오는 부분이 있다. 신념입니다. 예. 근데 빌리프, 예. 관념의 관념이 오히려 생생하게 될 때가 빌리프라는 겁니다. 휴움에서. 근데 번역은, 예, 신념이 그런 의미에서 더 많겠네요. 제가 신앙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는지. 이 시기가 조금 늦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저게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약간 한 2, 3분 늦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다 됐는데
철학한 사람들이 이렇게 야별차게 딱 1분씩 30초 맞추는 건 저러니까 진짜 오늘 이금 못하면 집에 가서 자리 못 자겠다 싶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먹고 오늘 첫째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흉이 말했다는 예, 예.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흉이 자연은 아예 그냥 자유로 포기하는 겁니까? 자연을 이게 자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생각을 가지진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휴엄 철학에서 어떤 뭐 약점이라고도 그러니까 뭐 너가 자연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거나 또 그 선험주의자나 뭐 합리론자들이 다 뭐 에이프라이오리 한 거나 신으로 돌리는 거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휴엄은 자연은 그 인상은 좀 그 찾을 수 있는 근데 휴엄은 이제 신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인상을 가질 수 없는 그 인상이라는 것은 감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하나로 집어서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너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게 다 자연인 거죠. 자연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거의 총체가 자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의 그 근원은 뭐냐? 자연이다. 그것의 근원은 뭐냐? 자연이다. 자연이다.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은 뭐냐? 이러면 너가 경험하는 총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의 궁극적인 근거는 휴먼 자연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자연은 그렇게 돼 있냐? 이렇게 휴먼한테 물으면 그거는 신이 창조주가 만약에 있다면 신이란 말은 안 쓰고 우리의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론입니다. 일강에서 말씀드린 경험이라는 게. 예. 저도 오늘 사실 메모해놓은 질문들이 5개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4번의 우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궁금한 점은 대답이랑 다 세세하게 재생을 해서 다음 질문을 예, 경험론은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갈수록 그 치밀하고 엄밀해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뤄갈수록 저 경험론의 묘미를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경험의 묘미를 더 심시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정말 은밀한 잠깐보다 싶은 사람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그 다음 기회에 스튜디오 조진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회 이렇게 예상대로 이렇게 대승왕리에 잘 진행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첫 강의 소개해 주신 양 교수님께 박수로 드립니다.